서울 강남, 봄이 채 끝나지 않은 4월의 아침. 지앤코어 본사 빌딩은 오늘도 어김없이 반짝이는 유리창을 자랑하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엔 햇살이 물결처럼 번지고 직원들의 발소리가 성긴 리듬처럼 울려 퍼졌다. 아침 8시 35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남색 슈트를 말끔히 차려입은 31살의 나재현이 동료들과 함께 로비에 들어섰다. 그는 전략기획실의 최연소 과장이었다. 잔잔한 미소, 균형 잡힌 말투, 어떤 상황에서도 흠잡힐 틈 없이 매무새를 다듬는 습관. 그의 존재 자체가 완성된 사람처럼 보이곤 했다. 한참 밝은 웃음이 오가는 그때 복도 끝 화장실 문 옆에서 고무장갑 낀 손이 슬며시 움직이고 있었다. 구부정한 허리, 낡은 청소복, 수세미를 헹구던 손목엔 오래된 파스 자국이 묻어 있었다. 나영이 68. 지앤코어에서만 17년째 청소를 하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존재였다. 재현은 스쳐 지나가는 시선으로 그녀를 봤다. 그 눈빛엔 짧은 동요가 있었지만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본 것처럼. 그의 옆을 지나가던 여직원이 조용히 물었다. 과장님, 저기 복도에서 청소하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그녀의 말에 근처에서 커피를 들고 있던 남직원 하나가 눈을 돌렸다. 다른 직원은 슬쩍 휴대폰을 내리며 귀를 기울였다. 재현은 잠깐 입꼬리를 올리더니 태연하게 말했다. 아니요, 전혀요. 그냥 어디서 본 얼굴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무심했고 말끝에 밟힌 조소가 묘하게 울렸다. 여직원은 그 말을 듣고는 눈을 피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옆에 다른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봤다. 복도는 일순 정적에 잠겼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없었다. 마치 모두가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그 장면을 보지 못한 척하며 제각각 발걸음을 옮겼다. 누구도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았다. 단지 조금 더 빨리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듯 걸음만 바빠졌다. 복도는 곧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말없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 장면에 대해선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처럼 공기마저 무심하게 흘러갔다. 그 말이 공기 속을 가르고 멀어질 때쯤 문 옆 화장실 타일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든 노인의 눈동자가 가늘게 흔들렸다. 짧았지만 선명했다. 그 아이 아니, 그 남자의 목소리. 세월이 흐르며 조금 낮아지고 차가워졌지만 익숙했다. 수없이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서랍 속 사진보다도 기억 속 웃음보다도 더 선명하게 남아있던 아들의 목소리였다. 고개를 든 영희는 멍하니 복도 쪽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 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흙 묻은 운동화를 들고 허리를 굽히면서 닦던 손이었다. 지금은 변기 틈새에 낀 찌꺼기를 밀어내고 구석 타일 틈에 붙은 곰팡이를 닦고 있었다.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다. 아니었다. 다친 것도 미끄러진 것도 아니었다. 그냥 심장이 천천히 무언가에게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바닥 타일 사이로 스며든 소독약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고 형광등 아래 그늘진 구석은 여전히 덜 닦인 얼룩을 품고 있었다. 눈동자가 조용히 흘렀다. 오래전 그 아이가 아픈 날 새벽까지 끓이던 미음 냄비의 김이 떠올랐다. 그 작은 입에 숟가락을 조심스레 넣어주며 숨죽여 기도하던 그 밤. 지금은 아침마다 화장실 문 앞에서 마주치며 눈도 마주치지 않는 어떤 남자일 뿐. 천장이 흐릿하게 일렁였고 어딘가 먼 데서 누가 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아무도 웃고 있지 않았다. 눈동자는 그저 무너진 적 없는 사람의 방식으로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3시 지하 1층 관리사무소. 사무장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나영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익명으로요. 고령 근로자가 복도 바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요. 본사에서도 청소 용역 재계약 검토 중이라 이번 달까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무장의 말이 끝날 무렵 그녀는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청소도구함 열쇠를 꺼내 관리실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자세히 보면 열쇠엔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나영의 17년 근속 영희는 뒤돌아 걸었다. 복도 끝까지 다가갔을 때 잠시 멈춰섰다. 고무신 밑창이 조용히 바닥을 문질렀다. 오늘은 마지막이라 더 조심해서 닦고 가야겠네. 그녀의 속눈썹이 떨렸다.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흐르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9시 지앤코어 이사회 회의실. 7인의 이사가 모인 긴 테이블 끝 회의가 막 시작되려던 순간 문이 열렸다. 검정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조용히 입장했다. 흰 머리를 반듯하게 넘기고 단정한 외투를 걸친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녀가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영희, 전 대표이사고 나상호의 부인, 그리고 이 회사 지앤코어의 대주주. 사람들은 몰랐다. 나영희 68. 그녀는 단순한 청소 노동자가 아니었다. 지앤코어가 처음 서울 땅에 이름을 올리던 그해 그녀는 남편 나상우와 함께 첫 사무실 벽지를 붙이고 책상을 조립하고 커튼을 달며 회사를 세웠다. 한 평짜리 고시텔에서 출발한 작은 사업은 10년 만에 본사 건물을 갖게 되었고 그 건물이 바로 지금의 지앤코어였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몸이 약했다. 창립 15년이 되던 해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고 투병 2년 끝에 세상을 떠났다. 영희는 병상에 누운 남편에게 마지막 약속을 건넸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회사는 사람을 먼저 보는 곳이어야 한다고. 그건 제가 지킬게요. 남편이 눈을 감던 날 그녀는 전 재산이자 회사 지분 37%를 아들 나재현 명의로 넘겼다. 이유는 단 하나. 이 아이는 회사를 지킬 사람이다. 하지만 지킬 자격이 있으려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바닥부터 알아야 한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단지 청소 용역 직원 104번으로 다시 태어났다. 회색 청소복, 고무장갑, 그리고 누구도 이름을 묻지 않는 존재. 이유는 단순했다. 이 회사가 정말 사람을 먼저 보는 곳인지 진짜로 그런 정신을 남아있는 누군가라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특히 아들, 나재현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가까이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싶었다. 재현은 23살에 입사해 회계 파트에 배정되었다. 정장은 항상 칼주름이 잡혀 있었고 메신저 메시지 하나도 문장 부호까지 완벽히 맞췄다. 늘 말하곤 했다. 출신보다 중요한 건 성과입니다. 처음엔 그녀도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가 높아질수록 자신은 점점 더 낮아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부터 그는 가족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몰랐고 그녀가 누구의 어머니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날 아침 로비에서 스쳐 지나간 재현의 눈빛. 짧았지만 선명했다. 지워낸다는 느낌이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건너뛰는 방식. 그 눈빛 하나로 영희는 멈춰섰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유리창을 닦으며 자신을 들여다봤다. 닦으면 닦을수록 흐려졌다. 창문이 아니라 자기 얼굴이. 어쩌면 난 진짜 투명해지고 있었던 걸까?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발소리를 내며 걸어오면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혹시나 그가 자신을 다시 볼까 하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동일한 등, 동일한 정장깃, 동일한 무시였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들었다. 재영 과장, 진짜 일만 보고 산다더라. 가족도 없고 그 한마디에 영희는 미소를 지으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 가족이 없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는 자신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으니까. 회의실 앞 유리창을 닦고 있을 때 재현이 안에서 나오면 그녀는 습관처럼 숨을 죽였다. 혹여 눈이 마주칠까봐. 그가 자신을 보게 될까봐. 아니, 다시 외면당할까봐. 그날 이후 그녀는 기도처럼 되뇌었다. 나는 여기에 있다. 이 바닥을 닦고 있고, 이 유리창을 닦고 있고,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다. 비록 아무도 몰라도 나만은 알고 있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걸레는 매일 젖었고, 손등의 피부는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 고통을 말한 적은 없었다. 그것이 이 회사를 처음 만든 사람의 책임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다시 그 손을 알아봐 주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날 재현의 시선은 그녀를 완전히 지워냈다. 눈을 마주치지도 이름을 묻지도 않았다. 유리창도 바닥도 그녀도. 그날 이후로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나는 이제 이곳에 없는 사람인 걸까? 2024년 4월 6일 토요일 새벽. 서울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나영이는 늘 그렇듯 새벽 5시 반 지앤코어 정문을 열었다. 익숙한 손짓으로 출입카드를 태그하고 지하 1층 청소도구함을 열었다. 파스 냄새가 배인 고무장갑을 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오늘은 18층부터 해야겠네. 어제 민원 들어온 곳이니까. 며칠 전 익명의 글이 회사 인터넷에 올라왔다. 18층 복도 및 여자 화장실, 반복적으로 물기 남음. 고령 근로자의 작업 미흡 우려. 조치 요청. 명확하지 않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영희를 겨누고 있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단어의 배열, 부사 위치, 정돈된 말투. 정확히 그 아이 아니 나재현이 회의 보고서에서 쓰던 문체였다. 그녀는 며칠 전 회의실에 버려졌던 전략기획실 보고서를 꺼내 다시 펼쳤다. 우려, 요청, 해당 상황 같은 말, 같은 순서, 같은 쉼표 위치. 아들은 이제 모른 척하는 것도 모자라 지우려 하고 있었다. 오전 6시 45분 18층 여자 화장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무릎을 꿇고 타일을 닦았다. 손등엔 핏줄이 붉어졌고 칫솔모는 곧 닳았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더 조심히 해야지. 바닥에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아 힘을 조금 더 주었을 때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올라왔다. 그녀는 조심히 걸레를 들고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퍽! 고무신 밑창이 미끄러졌다. 등 뒤로 중심이 무너지며 바닥으로 쿵 떨어졌고 팔꿈치가 타일에 정통으로 부딪혔다. 뼈에 직접 전해지는 둔탁한 진동. 허리는 구겨졌고 호흡이 끊겼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리는 없었다. 익숙했다. 병원비가 없어 병상 앞에서 숨죽이던 밤 회사를 팔아야 하나 고민하던 새벽 그녀는
이미 수없이 넘어졌었다.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어릴 적 계단에서 넘어진 아이를 안고 병원까지 달리던 자신의 모습?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 아이는 이제 자신이 넘어진 채로 피 흘리는 모습을 외부인이라 부른다. 문 쪽으로 몸을 웅크리며 그녀는 눈을 들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 그리고 낮고 단정한 목소리. 네, 미팅 자료는 어제 드린 걸로 충분합니다. 그 목소리. 나재현. 전략기획실 과장. 그녀의 아들. 본능처럼 손이 들렸다. 피가 번진 손바닥이 문틈 사이로 삐져나왔다. 재현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 옆에 여직원이 놀란 듯 말했다. 과장님, 누가 안에 계신 것 같은데요?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단정하게 말했다. 보안팀에 연락하시죠. 외부인 같습니다. 그 말은 도장처럼 그녀의 가슴 위에 찍혔다. 재현은 휴대폰을 꺼내 눌렀다. 18층 복도입니다. 외부인 출입.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는 돌아서며 말했다. 먼저 가시죠. 미팅 늦겠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그녀가 봐온 바로 그 등이었다. 운동회 날 교문 앞에서 군대 입대하던 날, 회사를 처음 소개시켜주던 날 항상 뒷모습만. 이번에도.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20대 초반의 계약직 청년 석건호.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피가 많이 나시는데요. 영희는 벽을 짚고 일어났다. 괜찮아. 그냥 좀 미끄러졌어. 건호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보았다. 피와 흰 거품이 섞여 있었다. 누가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앤코어 내부 커뮤니티에 하나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실제 CCTV 영상. 외부인이라 불린 그는 이 회사의 아침을 매일 열어온 17년의 손이었습니다. 첨부된 영상엔 피 흘리며 손을 드는 여인과 무표정하게 그를 지나치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지금도 외부인인가요? 이 회사의 바닥이 사람의 피로 닦였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저럴 수 있나요? 댓글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전략기획실함. 재현은 커피를 타러 나왔지만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복도는 말이 없었다. 메신저는 조용했고 사무실은 갑자기 넓어 보였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동안 밟고 무시했던 그 바닥에 아직 마르지 않은 선홍색 얼룩이 있었다. 그것이 자신의 손으로 남긴 유일한 기록이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지앤코어의 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날. 서울 강남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27층 통유리 회의실엔 이미 7인의 이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신규 사업 승인과 조직 개편에 대한 내부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고 전략기획실 과장 나재현은 처음으로 실무자 자격으로 그 자리에 배석할 예정이었다. 그는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넥타이 매무새를 점검하고 긴장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회의실 문을 밀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반대편에서 문이 먼저 열렸다. 검정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조용히 들어섰다. 단정하게 넘긴 흰 머리, 주름진 눈가 아래 기품이 감돌았고 짙은 회색 외투는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명확히 부각시켰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정적은 한순간에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나재현의 동공이 흔들렸다. 발이 문 앞에서 굳어버렸다. 그녀는 곧장 회의 테이블 중앙까지 걸어가 이사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 발언을 요청합니다. 이사장은 순간 당황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저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여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영희입니다. 전 대표이사 고 나상호의 배우자이며 현재 지분 37%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이사들 사이에서 의자 끄는 소리와 함께 술렁임이 퍼졌고 누군가는 메모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떤 이는 그 이름 도표에서 봤는데 하고 낮게 속삭였고 다른 이사는 그녀의 등장에 얼굴을 굳혔다. 재현은 숨을 삼켰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은 단 며칠 전 피를 흘리며 18층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던 청소부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유리 테이블 앞에서 이사회장 정중앙에 서 있었다. 나영희는 서류 한 장을 조용히 꺼내 이사장 앞에 놓았다. 오늘의 안건에 하나를 추가해 주십시오. 이사 해임건입니다. 이사장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뒤를 가리켰다. 나재현. 전략기획실 과장이며 제 아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제 자식이란 이름을 지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재현의 숨소리가 조금씩 가팔라졌다.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렸다. 영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변기 4개, 복도 3줄, 창틀에 먼지까지 닦으며 17년을 이 건물을 위해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몰랐고 이름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의 아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외부인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18층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몇몇 이사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침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이사는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 채 회의록을 메모하다 펜을 놓쳤다. 그녀는 서류의 한 줄을 짚으며 다시 말했다. 이 회사는 가족이 만든 회사입니다. 가족이 벽지를 붙이고 가구를 나르며 손으로 유리창을 닦고 맨손으로 바닥에 먼지를 털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 하나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사들 중 누군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 이사는 안경을 벗고 눈가를 문질렀다. 나영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마지막 말을 남기며 이사회에서 널 제외시키겠다.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을 모욕했기 때문이다. 지식이나 실적, 태도나 성과가 아니다. 단지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넌 이 회사의 중심에 설 자격이 없다. 회의실은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고 그녀는 회의실 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재현의 시야에는 그녀의 실루엣이 남아 있었다. 늘 새벽 6시 청소도구함 앞에서 등을 보이며 걸레를 짜던 그 노인의 뒷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 뒷모습이 왜 그토록 멀고도 뚜렷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일 뒤 지앤코어 1층 로비 게시판에 조용히 공지문 하나가 붙었다. 흰 바탕에 검정 글씨로 쓰인 문장은 간단했지만 묘하게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청소 용역 재계약 관련 임시 간담회 안내 나영희 위탁 관리인 참석 예정.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다. 본 건물 3층, 12층, 17층 임대 지분 보유자. 처음엔 몇 명이 힐끔 보고 지나쳤고
잠시 뒤 누군가 속삭였다. 그 나영이가 며칠 전 화장실에서 쓰러졌던 그분 맞지? 진짜야? 청소하시던 분이 지분 보유자였다고? 복도 곳곳에서 웅성임이 퍼져나갔다. 간담회가 열리기로 한 로비 한켠의 세미나실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대부분이 숨을 고르며 그녀의 당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은 나영이가 아니었다. 검정 정장 바지, 희고 단정한 셔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선 사람. 손에는 익숙한 걸레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나재현 31살. 그는 말없이 청소도구함을 열어 고무 매트 하나를 꺼내더니 조용히 로비 바닥 한켠에 무릎을 꿇었다. 매트 위에 정자세로 무릎을 올리고 구석진 곳부터 걸레를 밀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에게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더럽고 외면당했던 그 바닥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걸레는 금세 젖었고 와이셔츠 소매엔 물이 스며들었으며 팔꿈치는 붉게 얼룩졌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직원은 입술을 꽉 다물었고 어떤 이는 아예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자신이 이전에 그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던 장면을 떠올렸다가 침묵 속에서 눈을 감았다. 세미나실 안에서 회의를 기다리던 몇 명도 천천히 일어나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발소리 하나가 가까워졌다. 회색 외투와 검정 치마, 흰 머리를 반드시 묶은 여인이 그의 앞에 멈춰섰다. 나영이. 재현은 그녀 앞에서도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에 쥔 걸레는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흔들렸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어머니가 매일 새벽 그 복도를 닦고 있었단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외면했어요. 없었던 사람처럼 그냥 부끄러웠어요. 당신보다도 내가. 그 말에 영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벗은 손으로 조심스레 아들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그의 이마 가까이에 이르도록 다가갔다. 회사는 바닥부터 닦아야 사람이 설 수 있어. 그걸 내가 잊지 않기를 바랐던 거야. 나도 이 회사도. 재현은 말없이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조용히 뒷걸음질 쳤고 어떤 이는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날 저녁 지앤코어 로비 대리석 벽 한편에 조용히 동판 하나가 붙었다. 어떤 행사도 없었고 보도자료도 배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장은 말없이 모두의 마음에 새겨졌다. 이 건물은 매일 새벽 한 여자의 손으로 사람됨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영희입니다. 다음 날부터 이 회사의 신입사원들은 입사 첫날이면 로비벽 앞에 서서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누군가가 꼭 한마디를 남기곤 했다. 여기엔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법을 가르쳐준 분이 계셨어. 잊지 마.